안녕하세요, 방통중 학생님들.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평가 문제집을 준비해주세요. 네, 오늘은 평가 문제집 13회차와 14회차 문제풀이를 합니다. 34쪽부터 38쪽입니다. 기술 과정 중에 기술 관련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4쪽으로 넘어가서 발명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발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명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물건이나 방법은 기존의 것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을 함께 풀어봅시다. 발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개인의 창의력 신장에 기여한다. 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2번,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네, 맞아요. 어떤 한 개인이 발명을 해서 제품화를 해서 기업이 판매를 하면 특허로 인해서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네, 발명이란 불편했던 점을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변화시킨다.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인간 중심 사회였다면 발명으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기술 중심 사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기술 발달을 촉진하여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한다. 네, 발명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제공을 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발명의 특성으로 경제성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자, 발명의 특성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네요.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입니다. 자, 발명은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용성이라는 것은요, 기존 제품보다 더 쓸모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실용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제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경제성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더라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요. 적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나타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성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몇 번일까요? 네, 5번, 적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네, 3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발명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발명의 특성으로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실용성, 세 번째 무엇이었죠? 네, 경제성입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함께 볼게요. 자, 선풍기. 손으로 부채질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라는 말은 선풍기가 없을 때를 말을 하네요. 자, 큰 날개를 만들고 전기 에너지로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을 해냈어.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하기 위해 냉매로 기온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어요. 자, 두 제품 모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제품으로 만들어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창의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답은 5번입니다. 네, 35쪽으로 넘어가서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에서 생활과 산업에 관련된 발명으로서 특히 특허, 실용신안과 상표, 디자인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산업재산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생활과 산업에 관련돼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네 가지로 또 나뉠 수 있는데요. 네 가지로는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까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관련된 권리예요. 창작물. 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노래 등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돈을 내고 다운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들 하죠. 자, 세 번째로 신지식재산권은 원래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경제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나 컴퓨터에서 조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원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지식으로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는 어떤 권리일까요? 자, 생활과 산업에 관련된 발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주어지는 권리. 네, 여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중에 그렇죠. 네,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 중 발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발명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보면 됩니다. 자, 보기를 함께 볼게요. 기억, 2개의 렌즈를 이용한 망원경. 자, 망원경은 아주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죠. 근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낸 물건이므로 발명이 맞습니다. 자, 니은, 번개의 피해를 예방하는 피뢰침. 자, 예전에는 피뢰침이 없어서 번개를 예방하기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발명이 맞겠죠. 자, 디귿을 한번 볼게요. 망원경으로 확인한 달 표면의 계곡. 자, 달 표면의 계곡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자, 발명은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발견은 이미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존재는 하는 것들. 자, 그렇다면 이건 발견이겠죠. 자, 리을. 번개가 칠 때 엄청난 전기 에너지 발생. 자, 이것도 발견이겠죠. 자, 예전에는 몰랐다면 이제는 번개가 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발견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특허권은 물건 및 방법에 대한 새롭고 수준 높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며 권리 보호 기간은 출현 후 20년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특허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허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이 권리 보호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특허권은 권리 보호 기간이 20년입니다. 자, 디자인권도 20년이고요. 자,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보호기간이 10년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니은,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이며 네, 맞는 말입니다. 권리 보호기간은 출현 후 10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용신앙권은 발명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발명된 것에 추가해서 더 편리하게 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전화기라는 것 자체는 발명이에요. 옛날에는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든 거니까 발명인데요. 예전에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로 합쳤죠. 그런 것들은 실용신앙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 니은 모두 맞았고요.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 디자인권은 물품의 모양, 색채 등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권리 보호 기간은 출원 후 15년이다. 자, 제가 실용신앙권과 상표권은 몇 년이라고 했나요? 네, 15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을 넘어가 볼게요. 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식재산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든 노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요. 자, 1번을 함께 볼게요. 1번,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고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 창작 의욕을 권장하고 문화 발전을 위하여입니다. 자,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면 오히려 보호를 하지 않을 테고요. 저작권자를 찾아내기 쉽게 할 이유도 없겠죠. 자, 불법 유통을 찾아내기 위해서보다는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의욕을 권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에서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영수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라고 영화를 보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현진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수가 공짜로는 볼 수 없을까? 라고 했네요. 현진이가 불법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는 어떤 권리를 위한 보호일까요? 네, 답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영화나 이런 음악 같은 것에 대한 권리인데요. 영화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작권에는 영화, 음악, 그리고 춤까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함께 읽어볼게요. 기억, 영화 파일을 블로그에 올린 행위. 네, 저작권 침해한 거죠.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니라면 블로그와 같은 개방된 곳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자, 니은, 음악 파일을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행위. 음악 파일을 구매를 했더라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배경음악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자, 디귿, DVD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복제해서 친구를 나눠주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맞습니다. 자, 리을, 시험 공부를 위해 교과서의 일부 내용들을 복사해서 노트 정리를 사용하는 행위. 자, 교과서라는 것은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이것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노트 정리에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4회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회차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낼 수 있는 확산적 사고기법과 수렴적 사고기법을 배울 수 있는 단원인데요. 학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는 구상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구상을 하는 것을 확산적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확산적 사고는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확산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의 동생 브레인라이팅이라는 게 있고요.
스캠퍼, 마인드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요, 머리에 폭풍이 몰아친다 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자유롭게 사고해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활용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판하지 않는다 인데요. 학생님들끼리 이렇게 모둠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데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판하지 않고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한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똑같은 방법인데 브레인스토밍은 말로 한다면 브레인 라이팅은 글로 설명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캠퍼라는 거는요, 앞에 글자를 따서 스캠퍼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대체, 결합, 응용, 수정, 새로운 용도, 제거, 재배열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과 저것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정할까?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네, 마인드맵은요, 지도를 그리듯이 생각의 꼬리를 물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있던 주제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나면요, 수렴적 사고라고 해서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낸 것들을 네, 이거 아니고요.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선정을 하는 방법에는 PMI 기법, 평가행렬법, 아이디어 선별 매트리스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PMI는요, P가 플러스, M이 마이너스, I가 인터레스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디어마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흥미로운 측면을 모두 생각을 해보고 뭐가 가장 적절한지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네, 평가 행렬법은요, 평가를 하는 건데요.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선별 매트릭스는요,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건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캠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결합, 응용 또는 수정, 새로운 용도 활용, 제거, 재배열 등을 활용을 해보는 거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우산과 관련돼서 대체하기를 해보면요. 옛날에는 천우산만 있었다면 어떤 재질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비닐 재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투명 비닐 우산이 생겨나게 됐었죠. 자, 무엇을 결합할까라고 하다가 원래는 우산과 양산이 따로 있다가 이제는 우양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응용하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산은 원래 비를 막아주는 용도였는데요.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형광 우산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정을 해볼게요. 모양이나 특성을 변형을 하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자, 우산이라는 것을 축소해서요, 애완견이 쓰는 우산으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P, 새로운 용도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산을 비를 막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지팡이 기능이 결합된 우산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우산의 기능 중에 삭제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손잡이 부분을 제거해서 머리에다 직접 쓰는 우산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식이나 모양을 삭제하지 않고 바꿔서 우산을 어깨에 매달아서 손으로 잡지 않는 우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발명의 기법, 발명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둘 건데요. 선정하는 것 중에 평가행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가행렬법은요, 제한된 아이디어를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미리 정해놓은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신미성, 아름다운 것, 경제, 실용, 실현 가능성, 전문성 등등을 고려를 해서요. 1번 아이디어는 20점 중에 몇 점일까요?
경제성은 몇 점일까요? 실용성은 몇 점일까요? 해서 1번 아이디어의 점수를 작성해 주고요. 2번 아이디어의 점수를 작성해 주고 3, 4, 5번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작성을 다 해줘서요. 가장 점수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 선별 매트릭스도요.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요. 가로와 세로선 아이디어의 평가 요소를 적고 3등분을 하는 거예요. 표를 작성을 해주고요. 3등분을 해서 9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소 2가지를 써주는 겁니다. 독창성, 실용성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를 작성을 한 뒤에요. 내가 만든 아이디어는 실용성은 얼마나 있는지, 독창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 위치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아이디어에 맞춰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높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그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겠죠. 이 그래프에서는요. 아이디어 1번이 가장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련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에 해당되는 발상법에 대해서 한번 묻는 문제였네요. 자, 다양한 아이디어의 정리가 쉽다. 다양한 아이디어라고 하면 발산적, 확산적 사고 기법이죠. 자,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단은 PMI는 수렴적 기법이기 때문에 아닐 거고요. 스캠퍼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중에 하나겠네요.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쉽게 파악한다라는 거는요. 그림으로 그려져야 잘 보이겠죠.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시각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어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은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지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각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캠퍼는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약자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요. 브레인스토밍은 말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고요. 브레인라이팅은요. 글을 통해서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네요. 틀린 걸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브레인라이팅은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한다. 네, 브레인스토밍은요, 말로 한다고 했었고요. 브레인라이팅은요, 똑같은데 글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침묵이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사고기법은 기술적 문제 해결의 계획 단계에 활용된다. 네, 사고기법은요. 계획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지 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강제적인 연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이 말은요. 강제연산법이라고 있는데 강제연산법에 대한 연상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강제로 연상하는 것보다는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해결할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법을 확산적 사고 기법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건 확산적,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네, 확산과 반대로 네, 수렴적 사고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마인드맵은 중심 주제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며 부주제 등의 순서로 전개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맞는 말이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네, 틀린 것들이 4개라는 거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자나 기록자 없이 평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 네, 평등한 건 좋지만요. 사회자나 기록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네, 2명에서 4명보다는요. 한 6명 정도에서 10명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네,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규칙, 비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받아들이고 나서 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5번. 2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렴적 사고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 설명하는 발명 기법은 무엇인가요? 아이디어를 질에 따라 평가하고 분류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로축은 아이디어의 실용성, 세로축은 독창성. 이 말은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요. 가로축은 실용성, 오른쪽 위는 독창성 해서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해서 첫 번째 걸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아이디어 선별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적 사고 기법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수렴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확산적 사고 기법을 빼면 되겠지요. 네, 확산적 사고 기법을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확산적 사고고요. 마인드맵, 강제 결합법, 마인드맵 이것들은 빨간색들은 확산적 사고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렴적 PMI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평가 행렬법 이 두 가지가 모두 수렴적 사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PMI 기법의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PMI는요,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작성을 해보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아이디어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수렴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이너스가 단점이라고 했었죠? 정답입니다. 아이디어의 탐색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 이것은 탐색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의견의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상징적 부호, 색상 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확산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